네, 2024년 1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 기억하십니까? 정의구현연대라고 하는 조직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죠.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윤미향 씨에게 대해서 대법원이 드디어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징역형은 1년 6개월에 해당되지만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3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치르지 않으면 징역을 면해주는 그런 형을 받았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됐죠. 근데 그는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국회에는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당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단체가 정의기억연대죠. 윤미향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왜냐하면 윤미향 씨가 이끄는 이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보태준 돈을 띄어먹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펜션 같은 거 사갖고 자기네끼리 쓰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의가 충돌돼요.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바로 이 문제, 사실은 국회의원 당선인일 때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는 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수사가 질질질질 끌고, 기소가 됐음에도 기소도 질질질질 끌고, 재판도 끌고 해서 윤미향 씨가 임기 4년 다 채워주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즉 법원에 정의가 없었고 윤미향 씨의 정의가 의심스럽다. 두 가지 정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미향 씨가 이끄는 이 정의기억연대는 과거에는 정신대 대책협의회인가 그랬죠. 정대협인가? 이 정신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신대라고 하는 거는 위안부가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던 대일항쟁기 때 이 조선 땅에서 꽤 똑똑한 사람들이, 조선에서는 일거리가 없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상급학교를 진학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거나 갖은 노력을 해서 일본에 뽑혀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위안부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고등보통학교라 그랬나?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뽑혀서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정신대로 가서 이제 돈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했었죠. 위안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안부는 일본에서 먼저 조사가 돼갖고 종군 위안부란 책이 나왔죠. 그래서 2차 대전 중일전쟁 하면서 일본인들이 일본 내에서 종군 위안부를 뽑았고 기업 형태로 뽑았죠. 아주 신문 광고를 내고 정식으로 뽑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그렇게 뽑았고요. 그렇게 뽑아갔다 온 사람들은 위안부입니다. 근데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굉장히 혼동이 돼가지고 이 정신대를 위안부로 잘못 알았죠. 그래갖고 사실 정신대는 일본에 가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는 친일파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본이 패망할 때 자기들이 일본에다가 강제로 국민저축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국민학교 때 강제로 학교에서 저금을 하게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이자는 꽤 높았는데 받기도 했고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썼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국민저축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일본이 막 쫓기니까 막판에 봉급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받을 임금이 있는 거죠. 그런 임금들을 다 모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청구권 자금이라고, 왜냐면 그거는 우리나라 갖고 와서 우리나라 정부가 돈 못 받은 정신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할 돈이죠. 그거 우리가 일본에 청구해야 될 돈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와서 많은 건물도 짓고 기업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 재산을 다 놓고 갔어요. 그 재산을 미 군정에 들어와서 전부 다 몰수합니다. 몰수했다가 나중에 우리 정부를 세우니까 우리 정부에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 재산은 일본이 되찾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은 우리한테 청구할 수가 없었고 한일 기본조약에 보면 딱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달라고 할 게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았죠. 그 돈을 받고 플러스해서 뭐 무상 뭘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겁니다. 이 정시대 사람들은 박 대통령 때까지도 여전히 7.18로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혀 찍소리를 못했고, 박 대통령이 이제 정신대한테 가야 돈을 받았죠. 받아갖고, 그 중에 정신대로 갔다 온 사람 중에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네 입으로 먹고 살아 라고 하고 안 주고 그 돈 갖고 포항제를 제철을 짓고 경부속도로 닦고 해서 한국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죠. 근데 이것이 1990년인가요? 김영삼 정부 때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누구지? 그분이 그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쓴 종군 위안부란 책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도 조선인으로서 위안부가 있을 거다 하고 찾아서 그 사람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종군 위안부가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정신대로 갔던 분들이 대거 여기에 호응하면서 자기들은 받을 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용하면서 그때 만든 단체가 정신대 대책협회인가 하는 정대협입니다. 여기에 이제 윤미향 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정대협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쳐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무현 때 이 돈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천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정치대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죠. 원래 줬어야 할 돈이잖아요. 그걸로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만 남는데, 종군 위안부들은 그분들에 대한 계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일단 청구권 장로 다 줬다라고 해서 우리는 못 주겠다 그랬는데 계속 여론을,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 많이 일으키니까 일본이 돈을 내놓게 되죠. 100억 원을 내놓게 되죠. 이때쯤에 이제 이 정신대 대책 협의회인가가 정의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정대협에 있던 윤미향 씨가 계속 성장해서 이 조직을 이끌면서 정의를 외치는데 결국은 그가 돈을 해먹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을 보게 되면 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자기 살던 집을 이렇게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증을 받으면은 학교는 기증받게 되면은 내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하게 되면은 그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내죠. 근데 기증을 받으면 그 아마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현금화하기 위해서 팔면은 그거 아마 상당한 증여세인가 취득세인가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걸 못 팝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은 마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펜션처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놓고 고민하는데, 이 정의기억연대도 그런 식으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 숙소로 쓰기도 했지만 일본은 자기네들이 펜션처럼 쓰기도 하고 막 유용을 막 했었죠. 그런 것들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윤미향에 대해서 바로 죄를 주게 되면, 윤미향 씨는요,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운동권 세력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그 중에는 반핵단체도 있고, 이런 정의기억연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비례국회의원으로 대기해줬거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유죄가 돼서 날아가면 상당히 창피해서 그랬는지, 뭐 법원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법원이 이걸 질질 끌어서 1심 하기 전에 한 2년 세월 가고, 1심도 질질, 복잡한 사건도 아니에요. 1심 끌고, 2심 끌고, 3심 끌고 해서, 결국은 윤미향 씨 임기 다 채우고 끝난 다음에서야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대법원에 가보면요, 본관에 이 정의의 여신 석상이 있습니다. 이 평영 저울을 들고 있죠. 문재인 정권 때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윤미향한테는 관대한 정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가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내놓은 돈을 띄어먹고 한 거 보게 되면 윤미향의 정의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반일만을 외치는 정의이고 자기 정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굉장히 비겁한 게, 정의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막 이렇게 막 뭐가 다툼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어린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면 그 순간에 풍덩 뛰어들어서 구해줘야 정의로운 거잖아요. 누가 두들겨 맞고 있으면 그 순간에 뛰어들어서 구해줘야 되는 건데, 한참 지난 다음에 때린 사람 규탄한다 하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연된 정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떤 거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 뭐 유럽 어디 가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다닙니다. 윤미향의 정의는 도대체 뭡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반대한민국적 행동을 하는 게 윤미향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들어준 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은 볼 것도 없이 잡아가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법원은 정의가 없고 이 좌파 단체는 자기네 목적만 이루는 것이 정의이지 나머지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 썩어 빠진 부정의를 윤미향 재판 확정 판결을 계기로 걷어냈으면 합니다. 좌파들은요, 자기네가 이루고자 하는 걸 정의로 보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부정의를 해도 부정의로 안 봅니다. 그러한 좌파 단체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물론 우파 단체도 자기네 목적성에 너무 몰두해서 불법행위를 한다면 도려내야 되지만 좌파 단체는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윤미향이 주장한 정의에 정대협이라고 해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섞어서 혼란을 줘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정의를 위해서 부정의를 저지른 것도 정의로 둔갑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그를 국회의원 만들어줬다고 해버렸고, 그리고 비리가 드러나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굉장히 지연된 정의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씨도 이 방송에 나가는 11월 15일 1심 판결이 하나 나오는데, 이재명 씨도 이제 이게 유죄가 나오면 또 이거 항소하고 뭐하고 2심 3심 가고 하면서 굉장히 지연된 정의를 우리 법원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우리 법원이 그러한 지연된 정의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 정의는 부정이다 라는 것도 우리 사회가 확고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윤미향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